안녕하세요. 4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제 낙은 남편과 같이 무럭무럭 커가는 딸을 보는 것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 거예요. 사실 사연 채널은 작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아기 재우고 남는 시간에 심심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한 번 듣다 보니 이제는 하루라도 안 들으면 섭섭할 정도가 됐네요. 여러 사연을 듣다가 한 번쯤은 나도 사연을 써봐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휴가를 보내면서 여유가 좀 생겨서 제 지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하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 사연을 써보게 됐네요. 혹시라도 저처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는 제가 위로가 됐으면 해서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좀 외로운 아이였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빠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아빠와 할머니 두 분은 모두 제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맞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습니다. 늘 엄마 몫까지 해주셨죠. 그렇지만 아이가 느끼는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 한켠에 늘 외로움과 허전함을 안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 덕분에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선배였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만나기 시작해 꽤 오래 연애를 했었어요. 장기 연애를 하니 서로 집에도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왕래가 있었죠. 특히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던 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예전부터 딸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이뤘다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 후로 매해 제 생일을 챙겨주시는 건 물론이고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잔치상처럼 진수성찬을 차려 저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었네요. 저희가 연애한 지 7년 정도 됐을 때였나? 당시 회사 일에 치여서 몸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몸이 힘드니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러던 중 하루는 어머님이 우리 회사 근처에 오셨다고 얼굴 좀 보고 갈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제게 도시락통을 건네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회사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저 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락통은 다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 요즘 힘들어서 밥도 잘 못 먹는다며. 네가 입맛 없어서 마른 걸 보니까 내가 오죽 신경이 써야지. 그래서 전복죽하고 너 좋아하는 반찬 몇 개 해왔어.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괜히 식당 나가서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오늘은 내가 끓여준 죽 먹어. 알겠지? 어머니, 저 주려고 이 많은 음식을 다 해오신 거예요? 저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힘드시게 뭐하러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예, 그런 말 하지 마. 저 행운애가 잘 먹어야지 왜 아무거나 먹어. 그냥 우리 반찬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한 거야.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건 김밥인데 회사 사람들 나눠줘. 윤이 네 것만 있다고 상사들이 눈치 줄까 봐 내가 그 사람들 줄 것도 좀 만들었어. 아이 참, 내가 일하는 사람 시간을 너무 뺏었네. 얼른 도시락 갖고 들어가. 어머님은 상사들한테 혼나기 전에 얼른 도시락 가지고 들어가라며 저를 들여보내시곤 뒤돌아 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랬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 저 하나 먹이겠다고 전복죽에 김밥까지 싸우신 정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7년을 만났으니 당연히 서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받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 받고 싶은 거예요. 얼른 결혼해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때마침 남자친구도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고, 우리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희 결혼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거기다 어머님과 제가 사이가 워낙 좋으니 부부 사이로 걱정할 일도 없었죠. 주변 친구들, 저와 어머님 사이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특히 결혼해서 시집살이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시어머니 없다고 저한테 복받은 거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또한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두 분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신 적 없다길래 저희 신혼여행 갈 때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혼여행을 같이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 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해드리고 싶었고 며느리 덕분에 비행기 타본다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니 아들의 여자친구일 때보다 저를 더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가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별일 없는 날은 남편과 시댁에서 저녁 먹었네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밖에서 초밥을 먹었는데 그 집이 정말 맛있게 자라는 집인 거예요. 형수, 초밥 좋아하시는 아버님 생각이 나서 초밥을 사들고 시댁에 갔었죠. 근데 분위기가 형수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긴 하는데 두 분 모두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이상해서 계속 여쭤보니 두 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시더군요. 사실 너 알면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회사에서 쫓겨났어. 몇십 년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으니 그 마음이 편하겠니? 그래서 네 시아버지나 나나 표정이 어두웠나 봐. 근데 신경 쓰지 마라. 곧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머님도 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죠. 회사에서 잘린 걸 뭘 자랑이라고 알려. 너네한테 말해봐야 걱정만 할 텐데.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일할 데 없으니까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얼른 맘 잡고 기운 내서 일할 곳도 찾아보고 그래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빨리 일해야 돼. 그런데 말이다. 이제 환갑이 다 된 늙으니 어디 받아주는 곳 있나 모르겠네. 아버님이 그 말을 하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버님이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다시 취업하는 걸 걱정하시는데 정말 속상했었죠. 그 일이 있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티는 내지 않아도 속상해 하시던 아버님 표정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그러다 문득 아빠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잘 말씀드려보면 아버님 일자리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아빠에게 시댁 사정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빠는 힘들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거라며
아버님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아버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말로는 괜한 일을 했다고 하셨지만 일자리가 생겼다는데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죠. 아버님이 친정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댁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으시는지 아버님 표정도 밝아지시고 어머님께서도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컸는데 네 덕에 고민을 덜었다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 쑥스럽기도 했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또 좋은 분들이시니까 힘드실 때 제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던 거죠. 당시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제 몸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임신한 게 아닐까 싶더군요. 바쁜 남편을 대신해 어머님이 저와 함께 병원을 찾아주셨고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어머님과 같이 손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은 정말 큰일을 했다며 기특하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 또한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던 손주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분 좋았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손주 소식으로 저를 부담스럽게 하시거나 압박감을 주신 건 아니었지만 말씀은 안 하셔도 손주를 기다리실 것 같아서 빨리 생겼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던 차였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임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 아버님께서는 장미꽃 백송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카드까지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남편도 안 해주는 꽃다발 선물에 카드까지 받고 그날은 진짜 행복하게 펑펑 운 날이었던 것 같네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만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나 임신했다는 기쁨도 잠시뿐 제게도 입덧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입덧을 견디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속이 울렁거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멀미를 하는 기분이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입덧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입덧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도 크게 와닿지 않았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저한테 입덧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입덧은 심해지고 속이 메스꺼워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처음에는 좀 외로웠었습니다. 친정엄마들은 보통 입덧하는 딸을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도 해다주고 챙겨주기도 한다는데 저는 엄마가 안 계시니 오롯이 다 제가 견뎌야 하는 게 서러운 일이었죠. 남들은 몇 주 지나면 입덧도 가라앉는다는데 저는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날도 입덧이 심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데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야? 안 돼. 사실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제대로 못 잤어요. 아유 세상에. 너는 입덧이 이렇게 심하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맨날 괜찮다고만 하더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안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참고 있었어? 어머님 힘드시게 하기 싫어서요. 그리고 입덧 심한 사람들도 다 가라앉는다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예, 입덧 심하면 애 낳을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입덧 심하면 누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있으려 그래. 내가 잘해줄 테니까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너희 친정엄마 못까지 내가 너 챙겨줄게. 그렇게 어머님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음식을 차려주셨었어요. 입덧이 심해 다른 건 먹을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칼국수는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걸 아신 어머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면을 직접 만드시고 육수를 내서 제게 칼국수를 해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어머님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네요.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입덧할 때는 몸에서 받는 거 뭐라도 많이 먹고 기운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시더군요. 매일같이 제 칼국수를 만들어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더라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셨습니다. 입덧이 계속되니 저희 집이 아니라 계속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아예 짐 싸가지고 와서 시댁에서 지낼 정도였죠. 하루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 창밖을 보니 벌써 밤이 된 거예요. 대체 몇 시간을 잔 건가 싶어 급하게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자기야, 지금 몇 시야? 집에 왔으면 날 좀 깨우지. 나 몇 시간이나 잔 거야? 당신 그동안 입덧 때문에 계속 못 잤잖아. 그래서 편하게 자라고 안 깨웠어. 잠은 잘 잔 거야? 그럼 잘 잤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잤나 봐.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집에 안 계셔?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두 분 다 자기 잠에서 깰까 봐 발소리도 안 내고 계셔. 나한테도 너 깨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시던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당신 잠기 밝으니까 발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살금살금 다니시더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분이 정말 이렇게나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싶고 그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당황했었나 봐요. 자기야, 왜 그래? 왜 갑자기 울고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 감동해서 며느리 깰까봐 집에서 발소리도 안 내시는 분들은 우리 시부모님밖에 없을 거야. 나 정말 너무 감동이고 두 분께 감사해. 그건 그렇지. 아들인 나보다 며느린 당신을 더 챙기시잖아. 당신은 좋겠네.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서. 당연하지. 내가 두 분께 앞으로 더 잘해드릴 거야. 그때 시부모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하고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한 날이었어요. 진짜 이런 시부모님들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의 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드니 입덧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몸이 무겁고 피곤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이 해주신 간식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집안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에게 무슨 일 있냐고, 왜 집이 시끄럽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제 말엔 대꾸도 하지 않고 옷장문을 열어
제 옷을 막 가방에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야,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집은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아니, 그것보다 내 옷을 왜 가방에 담아? 뭐 어디 급하게 가봐야 돼 있는 거야? 제가 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계속해서 제 짐을 챙기는 게 너무 이상하더군요. 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무작정 짐만 싸는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내 말 안 들려?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무슨 일이길래 대답도 안 하고 내 침만 싸는 건데. 말을 해줘야지. 너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너네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우리 집? 나 최근에 친정이랑 연락한 적 없는데. 왜?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알려줄 시간은 없으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아이씨, 재수없게 진짜. 지금 뭐라 그랬어? 방금 재수없다고 한 거야. 자기 갑자기 왜 이래 진짜.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빵 차며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놀랄까봐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으시던 분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깜짝아. 어머니,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 짐을 싸질 않나. 어머님도 저희 방에 급하게 들어오시고. 정말 무슨 일이에요? 너 진짜 네 애미한테 뭐 들은 말 없어? 네 애미가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저희 아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한테 하신 말씀은 없으신데.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저희 아빠하고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막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머리채를 잡힌 저는 어머님께 대체 왜 이러시냐고 외쳐보고 제 머리채를 잡은 어머님 손을 떼어내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나가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제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주기는커녕 등을 돌리더군요. 자다 깨서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한순간에 왜 돌변한 건지 그것부터 이상하고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결국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대문 앞까지 끌어내시더군요. 그러고는 제 옷이 담긴 짐가방까지 제 앞에 던져버리셨어요. 야, 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우리 준태도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저도 알아야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 네 잘못이지. 니네 집안 망한 것도 네 잘못이지. 아니, 니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날 때까지 어떻게 그걸 몰라? 진작 알았으면 내가 니까지 거 수발 드느라 고생할 일도 없었잖아. 시모의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라니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회사가 부도라뇨?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 그런 걸로 내가 거짓말이라도 할까봐? 야, 미리 알았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봤지. 사돈네 회사라고 안 잘리고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양반 너희 집안 때문에 실업자 되게 생겼잖아. 아유,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우리 집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너 이제 우리랑 끝이니까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어머니 잠시만요.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 회사가 왜 부도가 나요? 아니, 그것보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윤이에요. 두 분이 사랑하시는 며느리 윤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한순간에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집안 쫄딱 망한 며느리를 언제까지 공도 대접할 줄 알았어? 우리가 뭐 네가 잘나고 예뻐서 잘해줬는 줄 알아. 네 집이 돈 많고 잘 사니까 어떻게든 그 덕 좀 보려고 그런 거지. 근데 네 집 망했다잖아. 그럼 우리가 너 데리고 있어봐야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재수 없는 건 빨리 떼내야지. 더 설명하기 싫으니까 얼른 우리 집 앞에서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어머님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황한 제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자 저를 뿌리치면서 발길질까지 하셨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뒤로 하고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싹 다 뒤돌아 가버리는데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도 나질 않더라고요. 발길질 당한 그대로 한참을 있다. 일단 친정부터 가보기로 했어요. 친정에 가니 이미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더군요. 아빠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친정이 정말 망한 게 맞구나. 부도가 난 게 맞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아빠 회사가 부도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격받은 아빠가 쓰러지시고 의식을 잃으셨죠. 평소 건강하셨던 아빠까지 쓰러지시고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기댈 곳 하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시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날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쳤는데도 당장 내가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그 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는 아무도 없는 건지 배를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집 앞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누가 제 몸을 툭툭 치는 거예요. 담에 섞게 올려다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여긴 왜 왔어? 우리 더 이상 너랑 볼 일 없으니까 얼른 가라, 어? 자기야,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왔어. 아빠까지 쓰러지셔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고 나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어서 왔으니까 이대로 보내지 마. 응? 그 순간 어머님이 제 팔을 잡고 저를 매몰차게 밀어버리셨습니다. 얘가 지금 어딜 와서 난리야? 너 지금 이거 남들이 보면 어쩌려 그래? 아직도 우리가 네 집이랑 사돈인 줄 알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 우리 아들 신세 막 지려고 작정했어? 우리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니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회사 부도난 거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저한테 지금 준태 씨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너 지금 뱃속에 가지고 협박하니? 애 있으니까 망한 집 딸년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받아줄 줄 알았어? 얘가 우릴 호구로 하나? 내가 미쳤니? 우리는 니년 뱃속시도 필요 없다. 집안 망한 그 재수없는 핏줄을 감히 어디다 들이밀려고 해?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기 다 들어요. 아무리 저희 친정이 망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한테까지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애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어요. 쫄딱 망한 재수없는 핏줄 타분한 애 네가 낳아서 잘 키우던지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돈줄 떨어진 년이고 그 자식이고 볼 일 없다. 알아들었니?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시댁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저는 철저히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다 저를 떠나갔어요. 제 옆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모님의 달라진 태도가 제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네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집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환심을 사기 위해 잘해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이라 더 견디기 힘들더군요.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일로 저는 제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고 친정아빠까지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니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그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만 싶었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세상, 더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네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저 다 끝내고 싶어서 나쁜 마음을 먹었었죠. 모든 걸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아빠가 계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려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혹시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한창가인데 이대로 죽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세요. 정윤희 씨 맞으시죠? 아버님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 알아요. 아버님이 의식 잃고 누워 계신다고 나쁜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내셔야죠. 그쪽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요? 안 뛰어내린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거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아래로 내려와 봐요. 남자가 내민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올라갔는데 저도 모르게 겁이 났었나 봐요.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주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였어요. 저와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으니 대학 때 우리 아빠 회사에 후원을 받았고 그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후원을 받은 이후부터 은혜 갚을날을 기다려왔는데 얼마 전 회사 부도 소식을 듣고 아빠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아빠의 후원을 받아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저를 도울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제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고 싶단 그 말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의식 잃고 누워 계신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은인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빠 회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평소 아빠와 거래해오던 거래처 사장님들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들이 저를 돕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했네요. 사업은 해본 적도 없었으니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죠. 정말 이악 물고 버텼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우리 아빠 회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저는 아빠가 평생을 바친 그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의식이 없던 사이 있었던 모든 일을 알게 되신 아빠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고 지옥 같았던 당시의 시간이 떠올라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제게는 아빠가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망이었고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고 더 강해질 수 있었죠. 회사를 다시 일으킨 능력을 인정받아 저는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구해줬던 그 사람과도 좋은 사이로 발전했고요. 5년 전 지옥 밑바닥에 있던 제 인생은 어느새 천국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빠의 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직접 모시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병원이라 미리 VIP 입원실을 마련해준 덕분에 아빠가 힘든 검사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었죠. 검사가 끝나고 우리 회사 직원과 함께 아빠가 드실 죽을 사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바로 예전 시댁 식구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더군요. 예, 너 윤희 맞지? 아유,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니?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소식도 없어서 난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지. 그런데 살아있었네?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잘 지냈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마주치고 순간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어떻게 아는 척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른이 먼저 말을 걸면 인사를 해야 해이지. 아무리 우리 인연이 나쁘게 끝났어도 예전 시어머니한테 인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는 뭐 잘 지낸다. 여기 VIP층에 아는 사람이 입원해서 우리 다 병문안 왔어. 그런데 너도 VIP층에 가니? 네가 거긴 어떻게 가? 시어머니의 물음에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실로 향했네요. 그 순간 저희 직원이 저를 부르며 차온 음식을 건네주더군요.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직원이 저를 부른 호칭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다가와 저를 에워싸고 도대체 네가 어떻게 사장이냐며 묻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저 사람이 너를 사장이라고 불러?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래, 말 좀 해봐라.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무슨 사업했니? 예, 빨리 설명 좀 해봐. 우리 숨 넘어가겠다. 어떻게 네가 사장이냐며 저를 다그치듯 묻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땐 저를 무시하더니 직원이 저를 부르는 호칭 듣고 달려와 이러는 게 너무 우스워 보였죠. 순간 모든 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제가 성공한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아빠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웠고 능력 인정받아 차장 자리에 올랐다고요. 그러니 이내 시댁 식구들 표정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대뜸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쩜 애가 그러니? 그렇게 잘 됐으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까맣게 숨겨? 오늘 안 만났으면 너 사장 된 거 모르고 살 뻔했잖아. 제가 말씀드려서 뭐 하겠어요. 돈줄 떨어진 년 볼 일 없다고 저 먼저 버린 건 그쪽 집안이에요. 제 뱃속에 있는 씨도 필요 없다고 제 머리 쓰잡고 내쫓은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야, 그건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고 몇 년 사이에 네가 사장까지 될 줄 알았겠어? 알았으면 너 안 내쫓았지. 근데 우리 애는 어딨어? 아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우리 핏줄도 있는데 조용한 데 가서 대화는 좀 해야지. 상관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애 이 세상에 없어. 나 그때 충격받고 임신 5개월에 유산했거든. 얘, 너는 어떻게 다 큰 애가 그만한 일로 침점을 받아서 애를 떨어뜨려? 어떻게 유산을 해? 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한 가족이었던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아쉽잖아. 응? 왜요? 제가 사장 직함다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이세요? 친정 부도나자마자 임신한 며느리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세요? 저는 그쪽 집안 사람들 더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비키세요. 제가 화를 내자 친핵 식구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경솔했다고 널 괜히 내쫓았다며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취했는지 모릅니다. VIP층에서 만난 후로 솔직히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어떻게 알았는지 친핵 식구들이 우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며느리 만나러 왔다고 당당하게 나타나는데 그 뻔뻔한 얼굴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와서는 환심을 사려고 별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통하질 않자 급기야는 자기들이 배운 게 없어서 뭘 몰라 그랬으니 용서해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은 그새 딴 여자 만나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평생의 사랑은 저뿐이라고 거짓말하는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 만나는 사람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 더 난리가 났네요. 어떻게 조강지처가 남편을 버리냐고 그럼 벌 받는다고 난동 부리는 걸 회사 경비 불러 싹 다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드기 같은 인간들, 저와 그 사람의 결혼식에도 찾아와 한바탕 소란을 피우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찾아왔고 경찰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가고서야 그 소란이 멎을 수 있었죠. 그제야 제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채 잡고 저를 내쫓던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거니까요. 그리고 제 결혼식 망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줬습니다. 경찰서까지 끌려간 탓인지 그 다음부터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남편과 시모는 또 돈 많은 여자 찾다가 신세 망치고 지금은 어느 시골에 숨어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숨어 사는 것만으로 그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겠죠. 예전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난동거리는 바람에 결혼식은 망쳤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 후 저와 그 사람은 더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임신도 빠르게 됐고 딸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때 그 일이 있던 덕택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해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